자, 그러면 다음에 쓰실 때는 꼭 이 내용 마지막 할 때 최소한 2만 부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아이템 하나씩은 꼭 우리 넣도록 합시다. 이번에도 아시잖아요. 아까 그 소재 중에 알겠습니다. 하나만이라도 넣었으면 네. 10만 부는 확보가 되는데 왜 생각은 하셨죠, 분명히. 옛날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대요. 모 기업에. 아닙니다. 여러 개 네. 있어요. 모 기업에 관련된 소설을 누가 그럼요, 썼는데 그럼요. 그 소설책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네. 뭐 그런 전설이 있어요. 10만 부는 팔렸어요. 네.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그 사람은 돈 필요할 때마다 찍는데요. 네, 그 맞아요. 현금이라는 거죠. 그럼요. 지폐예요, 지폐. 그래요. 이게 이 책이 지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 의도로가 쓴 게 아니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지나가는 게. 저는 사실 이거를 진짜 김 기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쓴다라고 했을 때 기왕이면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그럼요. 저 내용을 살펴보고 안타깝게도 김 기자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거나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껏 조금 그거 하는 거 강한 남자의 돈 안 주고도 신문에 넣으는 그 소설 수준, 그 장면을 가지고 기대를 했다라는 그까지 오늘 확인하고 나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진짜 금강은 거는 그 이 영상이 과연 가장 사람들이 첫 번째 핵심, 이재용이나 홍나희 여사가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유출하게 냅뒀냐, 아니면 알고도 적극적으로 안 막았느냐, 몰랐느냐,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오늘 마지막으로 어느 쪽에 본인은 심정을 가지고 계시는지만 언급을 하시죠. 뭐 알고 있었다는 건 팩트죠. 그럼 팩트다. 왜냐면은 이제 찍을 당시에 이제 보안이 좀 부실해가지고 좀 촬영이 됐을 수는 있는데 네. 그 뒤에 이제 협박이 들어왔으면. 협박이 여러 차례 들어갔어요. 그래요? 이게 말하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을 찍어내면은 예를 들어 모 기업이 싫어하는 내용을 쓰면은 그게 지폐가 된다고. 책을 찍어내는 순간 이 현금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이건희 회장의 동영상은 현금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더군다나 이거는 파일이기 때문에 복제하는데 돈이 안 들지 안 않습니까? 들고, 맞아요. 유통이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삼성에게 돈을 뜯어낸 집단이 일단 팩트로 확정된 거는 두 집단이에요. 근데 한 집단은 찍은 집단이고 당연히 찍어서 협박을 한 거고, 네. 한 집단은 이 파일 USB를 훔친 애들이에요. 그렇죠. 예, 얘들한테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두 집단이 각각 다른 시점에 이렇게 협박이 삼성이 들어가요. 직접 협박이 들어간 그렇죠. 거예요? 협박이 들어가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검찰의 기소로 확정이 된 팩트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삼성에서 대책을 세웠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할 것이냐. 들어올 때마다 돈을 주고 해결하고 끝낸 거예요, 그냥. 이 협박을 지금 당하고 있을 때 진정으로 이 가족의 명예를 생각하는 가족 구성원이라면 차라리 이거를 협박받는 거를 그냥 국민들한테 오픈하고 이거를 가지고 삼성이 돈을 계속 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거를 이 일 자체가 일어난 거에 의해서 뭐 실정법으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버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자식을 욕하고 가족을 욕해도 그건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보통 그렇잖아요. 성매매 특별법 만들어졌을 때 가장 그러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 인간으로서 그러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킨다는 게 문제가 뭐냐, 이런 문제를 제시를 하고, 그랬을 때 그거를 범죄 취급을 해가지고 그 한 사람을 처벌을 한다라는 이런 식의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인간 자체의 존재를
말살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이슈에 처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에 제가 보도를 할 때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건희 회장이 성매매를 했다. 네. 요게 끝이었으면은 저희도 보도를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안가가 뭐 이 성매매가 벌어진 장소가 두 군데로 저희들이 특정을 했는데 아, 그런데 그것도 좀 저는 이해가 안 된 게 그 논현동은 뭐 퍼스트, 세컨드, 서드든 그런 유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안가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전담으로 해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돈으로 해도 되잖아요. 에이, 그거는 본인이, 에이, 오래간만에 옛날, 뭐 이걸 꼭 KBS 기자 할 때 본인이 친구 만나가지고, 물론 법인카드가 아니더라도, 아니 근데 너무 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치사하지만은 그거는 내가 항상 KBS 사장이 뭐 일요일 날 집 근처에서 누구 만나가지고 법인카드를 썼더라.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그랬다. KBS 이사가 뭐 그랬다. 그래가지고 잡아놓고 죄를 물을 때 야, 진짜 대한민국에서 법을 들먹여가지고 인간을 죄를 주는 인간들은, 그 인간들은 진짜 인간 말종의 말종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몇 조 원의 재산이 있는 양반이 아니 그 전셋집 하나 마련하는데 아니 그 차명으로 그것도 삼성 계열사 사장의 이름으로 한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은밀한 일이면 그러니까요. 더 은밀하게 해야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갈수록 지 모든 숨쉬는 공기마저도 이거는 공적인 거고 내가 마시는 물도 공적인 물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 쓰셨잖아요. 그 유명한 분이 이 안방에 있어도 그거는 공무를 집행하시는 거다. 그렇죠. 그 마음에 대한 이해가 조금도 없으셨던 거예요. 이미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 몸은 공적인 재산인 거예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땐가 그게 뭔 말이냐 그랬더니 여군하고 연애를 하면 혹시 헤어지더라도 그거를 고의, 왜냐하면 국가 소유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반환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 소유라는 우리가 무기를 받거나 그 군복을 받거나 그럴 때는 관리 잘해야 되고 할 때 그런 교육을 받았을 때 그럴 때 여군이 국가 소유인가 저는 항상 그래서 그럼 남군은 국가 소유가 아닌가 이게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 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질문을 던졌거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논리는 그렇거든요. 그 돈 많은 사람이 지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데 왜 지 돈을 안 쓰고 회사 돈을 쓰냐. 저는 그 논리가 진짜 그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일수록 진짜 그분들의 일상화된 마음이나 심리를 진짜 모르는 논리구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별로 알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결코 나라 아닌데 KBS에 있는 것도 녹봉을 먹는 거라고 생각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이거는 어떻게 지 개인적인 사사로운 행위를 하는데 이 법인에 그거를 쓰고 재산을 그렇게 하냐.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요. 그거는 마치 내가 세상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도 없이 살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나는 죽는 게 좋아.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완벽한 인간은 없다. 그렇죠. 다만 문제가 생기면은 인정하고 사과할 줄은 알아야 된다. 라는 게 제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상식적인 얘기고. 근데 그게 상식적인 얘기라는 표현보다는요, 가장 이상적이고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절대 성인군자로 바라는 기대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 책임은 좀 지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거는 저도 100% 200% 공감하지만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기 책임을 지는 인간은 이거는 멸종동물이 아니라 신화 속에서나 존재한다. 왜 그게 힘든지 아세요? 글쎄요.
아까 처음에 저하고 이야기 시작할 때 너가 기자로서 산다고 했을 때 기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 너가 교수로서 산다고 했을 때 교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 그 역할을 잘한다까지는 아니에요. 제대로 역할을 한다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하고 똑같은 답이거든.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네. 하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를 그 역할의 대상자로 두지 않을 때는 할 수 있어도요, 자기가 그 판단의 대상이 될 때는 항상 자기도 하지 않는, 행하지 않는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김 기자는 기자가 아니고 소설가로서 이거를 쓰신 거에 대해서는 전 충분히 인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뭐 이 기자로서 내가 사실을 보도하거나 그걸 해야 된다, 뭐 또는 기자로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기자 생활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사실 그건 웃기는 이야기가 되는데, 소설가는 진짜 말 그대로 지가 쓰고 싶은 거, 지 상상하는 거 뭐든지 써도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셔도 저는 아무. 이제 그러고 싶어서 기자를 그만둔 거죠. 그렇죠. 놀랍네요. 본인이 책임지지 않고 본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 글을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 예. 소설가가 되신 거네요. 그거 굉장히 정확한 말이죠. 예.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그러면 내가 왜 소설가가 되었는가? KBS 사장은 죽어도 하기 싫어서 라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또 한 이야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어. 본인은 진짜 말과 글에 있어서 책임을 지느냐 책임을 지지 않느냐, 이 양극단을 동시에 나 짧은 삶에서 다 실현해보고 싶다라는 사람으로 묘비명을 쓰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그게 감사한 말이 되나요? 아니, 잘 정리해 주셔서. 그렇게 받아주셔서 이해해 주셔서, 네. 그리고 그거를 진짜 좋다 나쁘다라는 평가 없이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저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떠세요? 뭐 좀 처음에 예상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예상과 다르게? 근데 예상을 전혀 못 하고 와가지고요. 예상을 안 하셨군요. 예, 그렇죠. 이분이 왜 인터뷰를 하자고 했을까? 사실 그렇죠. 감이 좀 안 잡혔어요. 그렇죠. 예. 예. 이게 무슨 책 홍보하는 채널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뉴스를 다루는 채널도 아니고. 그렇죠. 심리학자신데. 그렇죠. 근데 호기심은, 그럼 제 심리를 제가 정리가 안 되는 심리를 조금 파악을 해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호기심도 있고 기대도 있었고. 그 호기심과 기대는 거 오늘 좀 충족이 됐네요.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KBS 사장을 하고 싶었는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아주. 예. 그거를 본인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네. 본인이 노조 활동을 할 때 바로 그것이 본인이 의식하지 못한 행동으로 나왔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본인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쨌든 나와주셔서 이 소중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저번에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기대로 새해마다 매번 토장 비결도 보고 용한집에서 점도 보고 운세, 타로도 봤는데 아직도 달라질 것 없는 내 인생. 도대체 문제가 뭐지? 토정 비결보다 더 내가 가진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비결인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마음의 MRI 검사라고 불리는 WPI 검사는 당신도 몰랐던 당신의 성향과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당신이 갖고 있던 마음의 답답함을 읽어줍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은 바로 우리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읽어내어 파악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가진 마음의 아픔이나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WPI 상담을 통해 현재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중한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해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더 자신답게 잘 살기 위해 황성민 박사님과 한 해를 설계하는 새해 맞이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WPI 심리상담, 코칭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WPI 검사와 상담을 통해 내 삶의 문제를 진단하고 인생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WPI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상담 문의는 전화와 이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심소 구독, 좋아요